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세계적인 경영 마케팅 구루 세스 고딘이 전하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 린치핀이라는 책입니다. 세스 고딘 지음, 윤영삼 옮김, 라이스메이커 출판사입니다. 평범한 톱니바퀴로 끝날 것인가, 작지만 강한 린치핀으로 거듭날 것인가. 뉴욕타임스 10년 연속 베스트셀러. 지은이 세스 고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을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 강연가, 기업가,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명실상부한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블로그를 만들었고 보랏빛 소가 온다. 마케터는 새빨간 거짓말쟁이. 퍼미션 마케팅. 더 딥을 비롯해 19권의 베스트셀러를 썼다. 지난 30년간 마케팅, 경영, 기업가 정신에 관한 통찰력 있는 글쓰기와 강연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손꼽힌다.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스퀴드와 온라인 마케팅 기업 요요다인을 설립해 수백 개의 기업의 온라인 다이렉트 마케팅 기법을 전파했다. 2013년 다이렉트 마케팅 협회 DMN 명예의 전당에 2018년 미국 마케팅 협회 AMA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그는 조직과 사람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만들어냄으로써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늘 강조한다. 새로운 길을 열고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이어주고 일을 만들어내고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어떤 규칙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내는 모방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다. 자신과 동료들을 즐겁게 만들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하루하루를 작품과 같은 날로 만드는 예술가 기질을 발견한 사람들에 대해 말한다. 그를 보고 있으면 다른 말은 떠오르지 않는다. 그가 바로 린치핀이다. 네, 여기서 잠깐 린치핀의 정의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린치핀은 수레 등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으로 핵심이나 구심점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위교적으로는 꼭 필요한 동반자를 일컬을 때도 쓰는 말이라고 하네요. 저처럼 린치핀의 뜻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참고하시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톱니바퀴가 아니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예술가다. 린치핀 훑어보기.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살아가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졌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관심을 갖는 곳에 소중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누구나 자신만의 예술을 펼치고 선물을 쉽게 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책의 목표는 우리 스스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선택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것이다. 들어가는 글. 더 이상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기계의 일부인 이름 없는 톱니바퀴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하지만 더 좋은 길로 들어서기를 우리가 꺼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헤친다. 우리는 모두 천재다. 천재란 무엇일까?
천재의 정의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는 남다른 능력과 통찰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굳이 노벨상까지 탈 필요는 없다. 천재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불편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자, 질문을 바꿔 물어보겠다. 당신은 그런 일을 해본 적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지름길을 찾아낸 적 있는가? 가족을 곤경에 빠뜨리는 문제를 해결한 적 있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작동하게끔 만든 적 있는가? 사람들이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본 적 있는가? 단 한 번이라도. 세상 누구라도 늘 천재처럼 행동할 수는 없다. 아인슈타인도 매일 퇴근할 때마다 집을 찾지 못해 애먹었다. 그저 가끔 천재처럼 행동했을 뿐이다. 물론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씩 천재가 되는 순간이 있다. 안타깝게도 학교, 직장, 정부, 가족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우리의 천재다운 특성을 계속 깔아뭉개고 쫓아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문화는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안정을 주는 대신 우리의 천재성과 예술적 기교를 앗아간다. 똑같은 현실을 똑같이 바라보지 않는 힘. 한 사내가 우연히 기차 1등 칸에 탔다가 파블로 피카소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용기를 내어 대가에게 말을 걸었다. 피카소 선생님, 당신은 정말 위대한 예술가이십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작품은 물론이고 현대 미술은 왜 그토록 뒤죽박죽인가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왜 그렇게 비틀고 왜곡해서 보여주는 것인가요? 피카소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내에게 되물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어떻게 생긴 걸 말하나요? 사내는 잠깐 고민하다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피카소에게 내밀었다. 여기 보세요. 이건 제 아내입니다. 피카소는 사진을 보더니 싱긋 웃으며 말했다. 정말이에요? 댁의 아내는 아주 작은 데다 평평하군요. 나는 이 책을 통해 사랑과 예술과 변화와 두려움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또 우리가 지난 수세기 동안 마음속에 지닌 창조성과 샘솟는 활력을 꺾어버리는 음모를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고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20년 전만 해도 나는 이런 책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20년 전 우리는 경제 시스템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야만 했고 또 사회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에게 보상과 안전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제는 좋든 싫든 세상은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한다. 지금의 현실이 어떤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세상을 다르게 본다면, 경쟁하지 않고 양보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나간다면 어떻겠는가?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어떻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산속에 들어가 수염을 기르고 기인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은 아니다. 바로 당신,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나 직장인은 물론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다. 하지만 누구나 꿈꾸는 미래는 우리 스스로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고 열정적으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며 사는 것이다. 정말 그러한 미래가 오고 있다.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다가오는 세상은, 그리고 이 책은 작지도 않고 평평하지도 않다. 시스템의 효율보다 개인의 차이가 중요하다. 이 책은 나의 개인적인 선언문이자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하다. 지금 나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탁월한 제품을 만들거나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서 사용하는 전술에도 관심이 없다. 그런 것들은 여기서 전혀 다루지 않는다. 이 책은 오로지 선택과 우리 삶의 관계에만 집중한다. 물론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다. 그보다 지금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되돌아보고 의심을 품어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지금껏 우리가 적응하며 살아온 시스템은 쓰레기다. 봉제선이 뜯어지고 너덜너덜해져서 더 이상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걸레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믿는 것들이 실제로는 전혀 굴러가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일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누구나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베풀지 못한다. 자신의 선한 의도가 남들에게 조롱당하거나 위험을 자초할까봐 겁에 실려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쓰레기 같은 시스템의 희생양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유지해온 시스템은 사람들을 장기판 위의 졸처럼 하찮게 여기며 자신들이 필요할 때에만 끌어다 쓰다가 끝내 내다 버렸다. 시스템의 꼭두각시 노름에 끌려다니는 일을 그만둘 때가 됐다.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나갈 시간이 찾아왔다. 절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이제 소중한 예술을 창조해야 할 때다.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되는지도 따지지 마라. 그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줘라. 당신의 행동이 사람들을 바꿀 것이다. 그렇게 먼저 베푼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의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지난 수백 년간 사람들은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 시스템의 규칙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노동을 임금과 맞바꾸기 위해 끊임없는 회유, 협박, 사기, 세뇌에 시달려왔다. 이제 그 참혹한 시대의 종말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 우리는 모두 총명함을 타고났다. 우리의 행동과 기여는 소중하다. 우리가 창조하는 예술은 값지다. 그것은 바로 나만이 할 수 있다. 아니, 내가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일어나라. 남들과 다른 차이를 만드는 선택을 하라. 선택하라.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변화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다. 누구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렇다고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훈련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먼저 우리 사회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하고 또 이러한 전환기를 최대한 활용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간단한 선택에서 출발한다.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스스로 그렇게 변화하고 나면 자신들이 아끼는 사람에게 그러한 생각을 전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사회의 돌봄에 길들여졌다. 우리 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거래에 서명을 했다. 우리 세계는 수많은 공장으로 가득 차 있다. 온갖 물건을 만드는 공장, 보험을 파는 공장, 웹사이트를 만드는 공장, 영화를 찍는 공장, 아픈 사람을 돌보는 공장, 전화를 받는 공장. 공장에는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장의 일꾼이 되는 법을 터득한 사람. 다시 말해, 학교에서 착실히 공부하고 규칙을 잘 따르고 시간을 준수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을 공장에서 돌봐줄 것이다. 총명할 필요도 없고 창조적일 필요도 없고 큰 위험을 무릅쓸 필요도 없다. 많은 돈을 줄 것이다. 건강보험을 제공할 것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소중하게 대해줄 것이다. 아니, 최소한 신경이라도 써줄 것이다. 정말 뿌리칠 수 없는 흥정이다. 이토록 강렬한 유혹에 우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열광했다. 그러한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 정부를 구축했다. 우리의 선택은 성공적이었다. 거대 기업들이 우리를 돌봐줬다. 학교 선생들이 우리를 돌봐줬다. 우체국이며 동네 구멍가게들이 우리를 돌봐줬다. 우리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시간을 잘 지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다. 오랜 시간 그것은 우리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먹혔다. 하지만 경쟁과 기술의 발전 앞에서 우리가 선택한 거래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일자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임금은 오르기보다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 모든 분야가 그렇다. 중산층은 집중 포화를 받고 있으며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더 이상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다. 심지어 은행도 믿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힘들게 조직을 만들고 이끌어 왔다고 해도 그동안 많은 것을 남에게 베풀었다고 해도 그에 걸맞는 안정과 존경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어느 순간 모든 계약 조건이 난데없이 뒤바뀌었다. 말 잘 듣는 일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속임수에 휘말려 들고 말았다. 교육 수준도 높고 열심히 살아가는 대중들이 여전히 시스템에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른다. 단,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는 예전만큼 가치 있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훌륭한 기회이기도 하다. 그렇다. 기회다. 내가 하는 일을 진짜로 즐길 수 있는 기회. 동료와 고객들로부터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 지금까지 줄곧 감춰왔던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깨진 거래를 원래대로 되돌려놓기 위한 노력은 무모한 헛수고일 뿐이다. 거래는 이미 끝났다. 불평해도 소용없을 뿐더러 투덜댄다고 들어주지도 않는다. 이제 새로운 거래를 해야 한다. 고분고분 말 잘 들을 때보다 더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거래 말이다. 바로 재능과 창의성과 예술을 자신의 지렛대로 삼는 거래가 시작된 것이다. 성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상사든 고객이든 투자자들이든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떨어뜨릴 것인지, 어떤 부분을 줄이고 멀리할 것인지 선택한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이러한 판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18가지 단순한 질문을 놓고 고민했다. 그중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다른 전략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내놓는 전략의 비밀은 무엇일까? 다른 직원보다 훨씬 생산적인 직원의 비밀은 무엇일까?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서도 번창하는 조직과 무기력하게 휘청거리다 사라지는 조직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아이디어와 달리 널리 퍼져나가는 아이디어의 비밀은 무엇일까? 이 책이 곧 이 질문들에 대한 나의 답이다. 평범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평범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학교와 시스템에 의해 세뇌당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이 곧 내 일이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내 일이라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둘째, 모든 사람들은 겁에 질린 채로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화난 목소리를 낸다. 도마뱀뇌가 저항하는 목소리다. 평범해지라고, 그래서 안전을 지키라고 말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만큼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우리가 따르는 규칙은 200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비록 오랜 시간 작동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이제는 새로운 규칙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규칙을 배우기 위해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이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 되기. 어느 누구도 거대한 기계 속 이름 없는 작은 톱니바퀴가 되기 위해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런 톱니바퀴가 되도록 훈련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톱니바퀴가 아니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바로 린치핀이 되는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스스로 중요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어떤 일이든 처음이 가장 어렵다. 린치핀이 되는 첫 단계는 이것이 단지 기술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여느 기술과 마찬가지로 반복하다 보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날마다 린치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술, 인간관계, 선물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어갈 것이다. 사회가 제시하는 모범을 내면화하지 마라. 우리는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수많은 부품 중 하나가 아니라 고유한 인간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내뱉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라. 어느새 누구보다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데이비드 매밋.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다. 두려움에 굴복하고 시스템에 항복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자신의 길을 헤쳐나가면서 그 길에서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문제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그 방법을 알아야 한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물론이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정말 자신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쳐간 과정이다. 획일적인 학교 교육에서 살아남았고 회사에 들어가 살아남았고 기성세대의 훈계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힘든 과정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해내고 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런 변화를 실행하는데 특별히 유리한 사람이나 불리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린치피는 신비로운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어울리는 새로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스스로 훈련한 사람들이다. 물론 유명한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큰 키를 타고나야 하겠지만 이 세상에 농구 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신이 타고난 자질과는 무관하다. 모든 것은 자신의 노력과 행동에 달려 있을 뿐이다. 내면의 예술성을 학교에 가두지 마라. 뛰어난 예술가, 작가, 제품 개발자, 카피라이터, 발명가, 과학자, 프로세스 엔지니어, 요리사들은 어디서 튀어나오는 걸까? 앨리스 워터스, 친환경 프렌치 레스토랑 쉐파니즈를 만든 요리사. 허쉘 고든 루이스, 세계적인 B급 호러 영화 감독. 스파이크 리, 세계적인 영화 감독, 제작자, 작가, 배우. 엘리 골드렛, 더 골의 저자, 심리학자 출신의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머디 워터스, 시카고 블루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뮤지션. 코리 닥터로우, 블로그를 통해 과학소설을 발표하는 작가, 저널리스트. 리처드 파인먼,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 다재다능한 연구자. 셰퍼드 페어리, 오바마의 선거 포스터를 그린 일러스트레이터.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인재가 아니다. 물론 좋은 학교 교육이 뛰어난 인물의 앞길을 가로막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학교 교육이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좋은 학교가 성공에 도움이 되는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없지만 형편없는 학교가 성공을 가로막는 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왜 우리 사회는 개개인이 타고난 예술성을 죽이지 못해 안달을 부릴까? 어떤 한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예술성을 짓밟아야만 그가 규칙에 비굴하게 순응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와 선생은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훌륭한 선생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생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선생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런 선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많은 학교에서 훌륭한 선생을 짓밟고 잘라낸다. 학교라는 조직에 관료적이고 평범하고 순응하는 선생들만 남길 바란다. 나는 지금껏 자신의 내면에 예술성을 품지 않은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누구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왜 우리는 자신이 타고난 본능을 죽이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노력하는가? 지금도 시장은 우리에게 외친다. 일어나 튀어라. 인간이 되라. 참여하라. 상호작용하라. 나만의 직관, 혁신, 통찰 때문에 남들이 화를 내지 않을지 걱정하지 마라. 쓸데없는 걱정일 뿐이다. 아마도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즐거워할 것이다. 그 정도의 위험은 과감하게 무릅써라. 사람들은 값싼 것이 최고라고 말한다. 단지 그런 선택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거의 모든 시간을 예술성을 찾는 데 쏟아붓는다. 더 많은 가치,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하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바꿔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찾아 헤맨다. 그런 경험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지만 원한다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만약 규칙만 따르면 되는 일을 찾는다면 규칙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전부인 일을 하게 되더라도 불평하지 마라. 부하 직원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면 상사가 자신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한다고 해도 불평하지 마라. 고객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회사가 당신을 비용과 수익 차원에서만 평가한다고 해도 불평하지 마라. 단순히 지침을 따르기보다 좀 더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다면 학교에서 배운 적 없는 일을 회사에서 시킨다고 해도 불평하지 마라. 하루 종일 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탐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새로운 통찰이 가슴 뛰게 만들더라도 불평하지 마라. 시장은 제로섬 게임인가? 시장이 한정된 자원으로 굴러간다면 시장은 자신이 이기면 다른 사람이 지는 제로섬 게임이 된다. 반대로 시장이 무한한 자원으로 굴러간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이 새로운 성장을 이루어냄으로써 시장의 규모는 계속 커진다. 어떤 사람들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력 때문에 자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인도나 중국에서 미국으로 몰려오는 프로게이머들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불평한다. 시장이 모두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이기고 지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절대로 관대해질 수 없다. 제로섬 게임에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바보일 뿐이다. 그렇게 하다간 남들에게 이용만 당한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뛰어난 재능이 더 많은 혁신과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더 많은 수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관대함은 최선의 전략이다. 훌륭한 프로그래머들이 작자가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도구, 최고의 마케팅,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은 상당히 발전할 것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전 세계 최고의 프로그래머를 끌어들여 시장을 넓힘으로써 미국인 프로그래머들에게도 다양한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물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프로그래머들의 실력이 도토리 키재기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시장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을 것이다. 규칙에 따라 자신이 맡은 일만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시장은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린치피는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본다. 비범한 통찰, 생산성, 관대함은 시장을 더 크게 만들고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회는 늘어난다. 궁극적으로는 해당 분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수익으로 되돌아온다. 더 많이 내줄수록 시장은 더 많이 돌려줄 것이다. 누구나 성공하는 세상은 가능하다. 물론 우리가 그런 꿈을 꾸는 경우에만 다가올 것이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것인가? 이것은 훨씬 심각하고 어려운 질문이다. 자신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지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고 지금까지 나를 좋아하던 이유 때문에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머지않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깊이 고민해 보길 바란다. 천재는 만들어진다. 천재적인 재능이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핑계를 대기는 쉽다.
천재들은 재능, 유전자, 교육, 배경, 인간관계를 타고나야 한다. 내게는 그런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이라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데는 아무런 노력도 들지 않는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면 그렇다. 아마존을 세운 제프 베조스나 애플을 세운 스티브 잡스는 양부모 밑에서 자랐다. 남아프리카의 영웅 넬슨 만델라는 감방에서 세상을 바꿨다. 캐시 휴즈는 오마하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퇴학을 당하고도 미국에서 공공기업을 이끄는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되었다. 이들은 결코 우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신의 천재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스스로 천재처럼 행동하기를 선택했을 뿐이다. 그런 천재들을 모두 열거하려면 책 하나를 따로 써야 할 판이다. 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선택. 4살 때 우리는 예술가였다. 7살 때 우리는 시인이었다. 12살 때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았다면 우리는 기업가였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스스로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느냐는 것이다. 어쩌면 나는 못해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은 충분히 영리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훈련도 하지 않았고 재능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 당신에게 분명하게 묻고 싶다. 할 수 없는 것인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인가? 만약 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린치핀이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은 귀찮고 힘든 일이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솔직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다. 게다가 자신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일이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자유를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다.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느낄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판단은 오류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린치핀이 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경제적으로 가장 책임있는 올바른 선택이다. 어쨌든 당신이 판단할 일이다. 당신이 내키지 않는다 해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선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은 20세기를 경험한 거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은 친숙한 개념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꿈을 상징하는 보편적인 개념이다.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 덕목은 다음과 같다. 고개를 숙여라. 지침을 따르라. 시간을 지켜라. 열심히 일하라. 비위를 맞춰라. 그러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 수동적인 태도로 이루어내는 성공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이 전 세계를 무대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 덕목은 다음과 같다. 눈에 띄어라. 관대하라. 예술을 창조하라. 스스로 판단하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라. 아이디어를 공유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보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능숙하게 일을 해내는 방법. 회사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훨씬 뛰어난 사람을 찾는다면 어떤 점을 고려할까? 토익 점수가 더 높은 사람, 더 오랜 시간 일할 수 있는 사람, 경력이 훨씬 많은 사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사람은 더 인간적이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더 성숙한 사람이다.
열정과 활력이 넘치는 사람, 시장의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 우선순위를 협상할 줄 아는 사람, 불안에 떨지 않고 유용한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러한 속성은 모두 선택이다. 재능이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다. 내 할 일이 아니다. 이 한마디가 조직 전체를 죽이기도 한다. 세상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개방적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내 할 일이 아닌 범주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언젠가 아마존에서 시스템에 사소한 오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동성애 관련 서적 수천 권이 도서 목록에서 빠진 적이 있다. 마침 이 사고가 금요일에 일어났고 시스템 관리하는 직원이 그 사실을 모른 채 퇴근했다. 아마존 이용자들은 이러한 오류를 금세 발견했고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아마존이 책을 검열했다는 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일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아마존의 공식적인 대응이 나왔다. 인터넷상에서의 36시간은 보통 기업에서 보내는 한 달의 버금간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아마도 주말 동안 인터넷을 모니터하는 임무를 담당한 사람의 소관이 아니었거나 그가 아마존을 대표해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 뉴욕 자연사 박물관 화장실에는 휴지통이 부족해서 늘 휴지가 넘쳐난다. 휴지통을 비우는 일은 청소하는 직원의 몫이지만 휴지통을 더 비치하는 일은 누구의 몫일까? 공장에서는 내가 맡지 않은 일에 손대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린치핀이 되고자 한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 하나를 선택하라. 직원들이 상사의 말을 더 잘 듣고 규칙을 잘 따랐다면 우리 회사는 지금보다 더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직원들이 더 예술적이고 의욕이 넘치게 일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더 신경 쓰고 열정적이고 진심으로 참여했다면 더 성공할 수 있었을까? 물론 두 갈래의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다.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더 열심히, 더 고분고분 따랐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더 예술적이고 의욕이 넘치고 더 신경 쓰고 진심으로 노력했다면 더 성공할 수 있었을까? 어떤 길을 가든 나의 선택이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평범한 직원이 몰랐던 비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회사는 린치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더욱 신경 써서 대우해야 한다. 공정하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그들은 살아남는다. 적어도 가장 먼저 잘리지는 않을 것이다. 안정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갖게 될 것이다. 자신감을 바탕으로 조직 안에서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고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다. 이처럼 일터에서 인간이 될 수 있다면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열정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자신이 맡은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때 동료들은 물론 고객들도 더 관계를 맺고 싶어 할 것이고 더 만족스러워 할 것이다. 이로써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기계의 단순한 톱니바퀴가 아니라면,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이 아니라면 사람은 자신의 가치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대가는 상당하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제가 평소에 직장에서도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요. 참 많이 반성하게끔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